김해을 김종호 의원입니다. 수출입 은행장께 묻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영구전환사채 현재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계약은요. 네. 2021년 말까지 2022 말까지는 1%. 왜냐면 이게 주식이거든 사실상 영구채라는 게. 하지만 주식과 달리 조금 이제 금리를 줘서 1%고 하지만 너무 1%로 영원히 가면은 조금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022년부터는 시장 금리 플러스 25bp를 하기로 이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2년부터 이제 저기 시장 금리를 하고 그 이야기는 2022년 전까지 빨리 좀 정상화해라. 막 그런 취지도 있겠죠. 그 현대중공업하고 예. 이번에 인수 합병하면서 금리 인하를 합의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로 인하를 하기로 했습니까? 예, 그 금리 인하는 이제 2022년부터 시장 금리 플러스 25bp 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시장 금리 플러스 25bp가 엄청나게 높은 금리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은 거기에 부담을 느끼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저희 수출은행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를 만약에 너무 터무니없이 해주면은 당연히 특혜 시비가 나오는 거고 특혜 시비는 국내 문제지만 국제적으로 보면은 WTO 보조금 이슈가 나와서 상계관세를 맞을 겁니다. 그래서 상계관세도 안 받고 특혜 시비도 안 해달라면은 대우조선이 받는 이익과 수은이 받는 이익이 똑같아져야 상업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는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숫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면 좋은데 어차피 이게 지금 공정경쟁당국에 다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다 받은 다음에야 이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승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또 대우조선해양 내부 절차도 있고 그래서 뭐 아까 그 엄영수 의원님이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정 필요하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비공개를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현대중공업 합병에 대해서 인수 합병에 대해서 거제 시민들이나 또 노조에서 반대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제 두 가지인데요. 아마 저기 거제시나 협력업체는 혹시 이제 현대중공업이 인수를 하면은 기존의 협력업체들이 거래관계 끊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는 거고 노조는 아무래도 두 개 기관이 합쳐진다면은 중복되는 이제 고용 조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3월 8일 날 현대중공업하고 산업은행 총재가 회장이 발표를 할 때 기존 거래를 유지하겠다. 그다음에 당분간 고용 조정은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두 부분에 걱정하신 부분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충분히 염두에 두고 정부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협약서 형태로 명문화할 수는 있나요? 아마 그것도 마지막에 논의를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다만 이제 고용을 약속을 하면은 기존의 현대중공업도 노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약속은 못했지만 예컨대 어떤 분들은 현대중공업 가서 대조양을 다 망가뜨릴 게 아니냐 하지만 수은도 2조 3천을 지금 거기에 주고 있기 때문에요. 수은이 지켜보고 있고 산업은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망하거나 기존 거래를 끊게 하는 일은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말로만 그래 놓고 나중에 뭐 잘 이행이 안 됐을 때 그 피해는 대우조선 노동자들이나 거제 시민들께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에 그런 불신과 우려가 그렇게 표명된 거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수은이 이에 대한 이행 담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동조선해양에 대해서도 지금 일괄 분할 매각을 병행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됐을 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 안 됐을 때 대책이라는 거는 상상하기 좀 어려운 거죠.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상상이 어렵다는 얘기는 꼭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좀 좋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법원도 이렇게 지역경제 생각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채권단으로서 그다음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선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산 가치가 하락된 상황에서 무조건 털고 보자는 식의 그런 매각 처리는 조금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 좀 기다려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뭐 김두한 박명재 의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수출입은행 그 창원지점 폐쇄에 대해서 그 기준이 보니까 16년도 혁신안인데 경상비 10% 감축, 해외 사무소 10% 축소, 정원 5% 감축 이거에 비해서
지점이나 출장소를 30% 축소하겠다라고 하는 경영혁신안이 좀 기준과 형평이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좀 지나치게 과도하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폐쇄하게 되면 이제 부산 지점으로 통합하게 되는데 이때 문제점 같은 거 검토한 게 있습니까? 예, 그 문제점은 이제 검토를 했었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 폐쇄를 발표할 때 어쨌든 찾아가는 뭐 수은 그래서 이제 부산 지점에서 창원을 찾아가겠다든지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불편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 없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 부산 지점의 현재 업무 과부하가 여신잔액 집행액 1위고 고객 기업 수도 2위인 상황에서 창원까지 폐쇄되고 더군다나 여수 출장소까지 폐쇄되게 된다면 명실상부하게 부산 지점이 업무 과부하로 여러 가지 기회 비용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조선 경기도 살아나고 지역 경제가 어려운데 이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고용산업위기 지정회가 이런저런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수출입 은행을 이렇게 줄인다고 하는 것은 되레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찬물을 끼얹는 거다. 적극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시간이 예, 그 한국은행 총재님께는 따로 뭐 보충 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심상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